안녕하세요. 연습도면 13번 문자 작성 부분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명령어는 원, 리뷰 클라우드, 라인 트림 카피, 그 다음에 신축 S, 디텍스트, 단일은 문자, 여러 줄 문자, 문자 스타일, 관리자, 그 다음 문자 정렬, 아크 텍스트, 파인드를 이용해서 작업을 할 건데요. 저희가 작업을 하면서 보이지 않았던 게 아크 텍스트란 명령어입니다. 이것은 보시는 것처럼 호를 따라서 이렇게 글씨를 정렬시키는 건데요. 요거는 4번 예제에서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보라색 안에 있는 글씨는 이것을 작업을 할 때 쓰는 순서에 해당하므로 여기 글을 참고해서 하나씩 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92쪽 펼쳐주시고 같이 시작해 보죠. 도면층을 외형선으로 두시고요. 다시 한번 박스를 또 복사해서 이쪽에다가 앉히겠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문자를 하나씩 그려볼 텐데요. 먼저 일기예보 보이시죠? 일기예보 제가 심볼을 보고 캐드로 좀 작업을 한 건데 날씨가 맑고 흐림이라고 표기가 될 때 이런 기호가 있더라고요. 자, 먼저 원을 그리겠습니다. 태양에 해당하는 원을 그리는데 반지름은 25로 지정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구름 모양으로 하기 위해서 리뷰 클라우드 명령을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기 확장을 하셔서 여기 직사각형 구름형 리뷰전 보여지시죠? 이거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스타일은 지금 컬러 그래피로 되어 있는데 스타일은 일반으로 설정을 해 주시고요. 대략적인 호 길이는 한 15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포인트를 찍어서 구름이 어느 정도 보이게끔 여러분이 P2 지점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한 번 더 스페이스바 눌러서 반복 실행을 해서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다가 해치를 작성을 할 건데 그라데이션으로 해보겠습니다. 해치 확장하셔서 그라데이션 보여주실 거예요. 패턴은 그라데이션 헤미스피어 반구로 가겠습니다. 확장하셔서 GR 헤미스피어 보여주시죠. 태양의 색상은 20번과 50번 가겠습니다. 색상 버튼을 눌러서 추가 색상을 가서 하나는 2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두 번째 밑에는 노란색에서 추가 색상 버튼 눌러서 50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럼 이게 태양의 색상이 되는 거고요. 여기 선택점 버튼 누르셔서 태양에 해당하는 부분 포인트 찍어서 스페이스바 눌러서 나갑니다. 다음 구름에 대한 거 써볼게요. 다시 한번 반복 실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색상은요 4번과 7번으로 바꾸겠습니다. 똑같이 구름의 색상은 여기 4번 하늘색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색상 7번 흰색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해치 투명도는요 30으로 가고요. 이 상태에서 구름을 포인트를 찍어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선 안에 보이는 거는 트림으로 하셔가지고 자르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태양과 구름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다가요 글씨를 또 하나 쓰겠습니다. 문자 스타일은 굴림체로 만들 건데 새로 생성을 하겠습니다. 문자 스타일을 만드시려면 새롭게 ST 엔터 누르시거나 또는 주석 탭에 가셔서 여기 대화 상자 실행기를 여시거나 또는 홈 탭에서 주석을 확장하셔서 여기서 문자 스타일 관리자 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새로 만들기를 누르겠습니다. 새로 만들기 클릭. 이름을 뭘로 준다고요? 굴림체로 주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렀습니다. 글꼴을 어떻게 해요? 굴림체로 바꿔줄 거예요. 맨 밑으로 내려서 굴림체로 확정을 지었고요. 그 다음에 문자 높이는 4로 확정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폭 비율은 100 그대로, 회전 각도는 0도 그대로 설정하신 다음에 적용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닫기 할게요. 그러면 현재 주석 탭을 보면 현재 문자 스타일은 굴림체로 바뀌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단일행 문자로 시작을 해볼까요? d텍스트 dt 입력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포인트를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회전각도 나오잖아요. 회전각도 0도 그대로 지정을 하고요. 글씨 쓰겠습니다. 뭐라고요? 자외선 매우 높음. 그리고 점 찍었고요. 태양 노출 최소화라고 썼어요. 포인트 찍었습니다. 엔터 찍어서 나왔습니다. 객체를 선택하시게 되면 어때요? 문자 높이 4로 지금 문자가 이렇게 써진 거 보여지시죠? 네. 살짝 옆으로 좀 이동을 할까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객체를 여러분이 그려보셨습니다. 단일행 문자 시행해 봤고요. 문자 스타일을 새로 만들어 놓고 그라데이션 해치까지 작업을 해 봤습니다. 아까 작업했던 문자의 도면층을 좀 바꿔볼까요? 저희가 문자를 만들어 놨으니까 문자로 도면층을 좀 바꿔봤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틀을 만들어서 이 틀 안에다가 글씨를 써보겠습니다. 크기가 75에 50입니다. 알리시 엔터. 첫 번째 포인트를 찍어서 그 다음에 가로값이 75고요. 콤마 세로 50 입력하시고 엔터 눌렀습니다. 그럼 사각형이 이제 보여지죠. 여기에다가 선을 그릴 건데 먼저 하나 좀 분해를 할게요. 선택하셔서 분해 옵션 눌러서 하나의 선들로 이렇게 깬 다음에 객체 간격대기 25 눌러서 여기까지 갔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선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을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도 여기에도 선을 그려야 되는데요. 지금 만약에 50을 4등분 하게 되면은 뭐 예를 들자면 CA를 간단하게 50을 나누기 4등분 하게 되면 12.5만큼 간격 띄우기를 해도 상관은 없고요. 또는 이 점과 이 점의 중간점을 찍어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라인 Shift 오른쪽 마우스키 눌러서요. 두 점 사이의 중간을 또 한번 사용해 보죠. 한 점 찍고 두 점 찍게 되면 중간 포인트가 찾아져서 여기까지 선을 이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할게요. 반복 Shift 오른쪽 키 눌러서 두 점 사이의 중간 한 점 찍고 두 점 찍어서 여기까지 내리게 되면 딱 4등분해서 이제 칸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여기서는 바탕체라는 문자 스타일도 새로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해요. 그래서 단축키 ST 입력하시고요. 스페이스 바. 이번엔 새로 만들기 하겠습니다. 또다시 새로 만들기. 이름은 어떻게? 바탕체로 가겠습니다. 바탕체에 확인 버튼 눌렀어요. 그리고 나서 글꼴은 바탕체로 바꾸겠습니다. 현재 문자 스타일은 바탕체입니다. 바탕체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 문자 높이는 4에서 5로 키웠습니다. 그리고 폭 비율을 1에서 0.8로 줄였습니다. 기울기 각도는 그대로 0도로 두시고요. 그대로 적용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닫기를 했어요. 주석 탭에 보시게 되면 현재 문자 스타일이 바탕체로 바뀌어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칸 안에다가 글씨를 쓸 텐데요. 이때는 DT로 하게 되면은 내가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DT로 글씨를 썼어요. 첫 번째 점 찍고 그 다음에 0도 눌러서 기계라고 만약에 이름을 쓰게 되면 어떤 현상이 돼 있어요? 중앙에 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이동을 해서 어느 쯤인가 하고 이렇게 이동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바로 M텍스트는 이 칸의 중앙에다가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홈 탭에서 문자 도면층으로 바꿔놓고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 줄 문자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범위를 찍어주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를 찍는데 커서가 왼쪽에서 깜빡거리잖아요. 이럴 때 자리 맞추기 가셔서 어떤 거 중간에 중심으로 놔 주십시오. 그러면 이 칸의 중앙에서 커서가 깜빡거리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대분류라고 이름을 적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치면 다음 칸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여백을 찍어서 나가면 되겠죠. 이쪽에 기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스페이스바 눌러서 반복. 이번에는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고요. 다시 한번 자리 맞추기에 가서서 중간에 중심을 놓고 이름을 어떻게 해요? 기계라고 이름을 적습니다. 그리고 여백을 찍어서 나갑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6개에서도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이럴 때는 또 칸을 여러분이 클릭해서 하시는 것보다는 복사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낫겠죠. 카피 2개의 문자를 선택을 하고 스페이스바 기본점을 찍어서 같은 지점의 끝점에다가 이렇게 클릭을 하시게 되면 복사가 제 위치에 되고요. 더블 클릭하셔서 여러분이 문자만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중분류 더블 클릭, 소분류, 다음 세분류 갑니다. 더블 클릭, 기계 뒤에 설계. 중간에 중심으로 맞췄기 때문에 알아서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펴지고 있죠. 그 다음에 기계 설계 가고요. 다음 세분류 가셔서 기계 요소 설계라고 이름을 적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또다시 문자 스타일 만드는 방법, 이번에는 폭 비율을 조정을 해서 0.8로 조정을 해서 글씨를 한번 또 써봤습니다. 그 다음 또 세 번째 가보죠. 세 번째 예제는요, 텍스트 얼라인 문자 정렬을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서 작업한 자외선 매우 높음이 있는데요, 요거를 좀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외선 매우 높음 선택을 하셔서 이쪽에다가 임의로 이렇게 아무데나 이렇게 선택해서 클릭을 해서 앉혀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지그재그로 뒤죽박죽보다는 한 선에 맞춰서 이렇게 딱 정렬을 하는 게 도면 작업에서는 훨씬 더 아름답겠죠. 그래서 가장 왼쪽에 있는 첫째 줄을 기준으로 해서 간격을 2.5로 문자를 재배치하겠습니다. 단축키는 TA고요. 또는 주석 탭에 가셔서 여기 텍스트 얼라인 아이콘을 누르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어디서부터 갈까요? 정렬에 가셔서 어떻게 해야 되죠? 가장 왼쪽에 먼저 맞춰주고 옵션에 가셔서 이번에는 저희가 간격을 설정할 거죠. 간격 설정을 누릅니다. 간격 설정은 몇 미리로 해요? 2.5로 작업을 할 거고요. 스페이스바 눌러서 확정 지은 다음에 정렬할 문자 모두 다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 끝났습니다. 스페이스바 눌렀고요. 그 다음 어디에 맞춰서 작업을 할래? 가장 첫째 줄에 있는 글씨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직교를 켤게요. 그리고 나서 아래 방향으로 포인트를 찍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글씨의 간격이 2.5로 문자가 재배치가 됩니다. 이것은 문자 정렬 텍스트 얼라인 기능입니다. 네 번째는요, 새로 배우실 아크 텍스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을 그려볼게요. 가운데 보시면 반지름이 15짜리, 그 다음에 반지름이 20짜리, 그 다음 반지름이 25짜리 3개의 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다가 중심선 하나 그려주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 만나는 지점에 도넛이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30도 간격으로 사선이 그려져 있고요. 그럼 이것을 30도니까 15만큼 회전하면 되겠죠? 15만큼 회전해 볼까요? 로테이트. 객체를 선택을 했습니다. 엔터 누르고요. 기준점을 찍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을 그대로 회전하게 되면 기존 객체가 없어지니까 여기에 복사 옵션을 클릭을 해서요. 회전각도 몇 도요? 15도 입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선이 15도만큼 회전이 됐고요. 아래도 하나 더 회전을 해볼게요. 로테이트, 객체 선택했습니다. 기준점을 잡으시고 어떻게 복사 옵션 누른 다음에 이제 이 방향으로 가르죠. 시계 반대가 아니라 시계 방향이죠. 그래서 이때는 마이너스 15 입력하시고요. 엔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르기를 해볼게요. TR 누르셔서 가운데 여기 부분은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자르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만나는 지점에다가 도넛을 한번 입혀 보겠습니다. 도넛 단축키 D5죠. 또는 홈 탭에 가셔서 그리기 확장을 하셔서 여기에서 도넛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내부 지름은 0이고요. 그 다음에 외부 지름은 3으로 설정을 해서 만나는 여기 포인트에다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 선과 이 선은 필요가 없어서 딜리트로 지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딜리트로 지웠어요. 이제 여기 보시는 호에다가 글씨를 쓰고자 합니다. 명령어는 아크 텍스트고요. 현재 문자 스타일 아까 전에 바탕체로 했잖아요. 바탕체 그대로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아크 텍스트 들어가 볼게요. 아크 텍스트라고 보여지실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선택하라고 뜹니다. 어떤 호를요? 여기 호를 먼저 선택을 해보세요. 그 선택 여기 창에 뜹니다. 여기에서요 글씨를 먼저 쓸 건데요. 윈터라고 제가 쓸게요. 쓰고요. 문자 높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설정이 있는데 문자 높이 텍스트 하이트는 8이라고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비율 보이잖아요. 비율을 갖다가 폭은 그대로 1로 놓고요. 그 다음에 아크 옵셋이라 그래서 여기 호에서 얼만큼 떨어져서 글씨가 써질 거냐라는 겁니다. 여기는 1로 제가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컨벡스, 하나는 컨케이브가 있는데요. 컨벡스 볼록입니다. 볼록 방향으로 어떻게 바깥 방향이죠. 아웃워드 웨이브라고 설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OK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 호를 따라서 글씨가 이렇게 정렬이 되겠습니다. 밑에 스페셜도 한 번 더 해볼게요. 스페이스바 눌러서 반복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아래 호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설정해 보니까 8, 1, 1 그대로 설정이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스페셜이라고 제가 쓰겠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깥 방향이죠. 볼록으로 바깥 방향으로 선택을 하시고요. OK 버튼을 누르시면 이 호를 따라서 스페셜 이렇게 글씨가 정렬이 됩니다. 이거를 아크 텍스트라고 하고요. 뒤에서 또다시 연습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익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요. 칸 안에 그 다음에 여러 줄 문자를 작업을 했는데 그 칸의 크기가 변동이 됨에 따라서 문자를 이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칸을 하나 구성을 해 볼게요. 반지름 RC 첫 번째 포인트를 찍어서 길이 75,24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중간점부터 중간점까지 선을 연결하고 분의 X 눌러서 한 다음에 간격 띄우기 25 입력을 해서 이렇게 먼저 표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이 안에다가 글씨를 쓸 거거든요. 그래서 문자 스타일은요. 굴림체에서 바탕체에서 굴림체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 줄 문자를 클릭을 하셔서 범위를 지정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자리 맞추기 가셔서 중간에 중심을 놓고요. 이제 이름을 명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음 한 번 더요. 여러 줄 문자 범위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정을 하고 자리 맞추기 가셔서 중간에 중심을 놓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문자를 더 쓸게요. 여러 줄 문자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여백을 찍었습니다. 아래 칸에는 위에 썼던 거를 제가 복사를 해서 기본점 찍고 놓고 편집으로 해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하면 편집 할 수가 있잖아요. 지우시고 나서 내용이라고 편집하고요. 밑에 줄은 또 다시 지우신 다음에 기호가 입력을 해야 돼요. 삽입에 가셔서 기호 클릭을 하셔서 지름 먼저 놓고 파이 100 누르고요. 콤마 이번에는 뒤에 보면 제곱이 있습니다. 10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미터 쓰시고 기호에 보면은 제곱이라고 있습니다. 제곱을 눌러서 이렇게 제곱미터를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여기 칸이 전체가 얼마예요? 50이잖아요. 근데 이 칸이 좀 줄어들었어요. 얼마만큼? 10만큼. 신축 S 엔터 누르셔서 범위를 찍으신 다음에 스페이스바 누르고요. 기준점을 찍어서 직교를 켠 상태로 왼쪽으로 제가 10만큼 당겼어요. 그럼 이제 사이즈가 줄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문자도 어떻게 해요? 중앙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에 대각선으로 포조선을 하나 그려주세요. 그런 다음에 문자를 선택을 하시면 가운데 중간에 중심 포인트가 잡힙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셔서 중간점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이 칸의 중앙에 여러분이 문자를 쓰신 것과 똑같은 작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필요 없으시면 이 보조선을 지워 주시고요. 그래서 그냥 이동을 할 때 눈대중으로 하지 마시고, 하셨죠? 선택을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립을 이용해서 중간 지점에다가 정확히 포인트를 찍어서 일치하시게 작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6번째입니다. 6번째는요, 바꾸기입니다. 찾기, 파인드 명령어로 찾기, 바꾸기 할 건데요. 3월에서 3번에 작업한 자외선 매우 높음 있잖아요. 요거를 복사를 좀 아래로 할게요. 복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부분만 높음을 낮음으로 제가 바꿔보고자 합니다. 여기 찾아볼게요. 높음이라고 먼저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찾기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이 상태에서 find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스페이스바 누르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찾을 내용 보이죠? 높음이고 대체할 내용은 낮음이라고 쓸게요. 낮음. 그 다음에 찾을 위치는 전체 도면이니 아니면 여기 범위만이니 클릭을 하셔서 내가 선택한 객체만으로 할래. 그리고 여기 범위를 찍어서 객체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엔터 눌러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전체 대치를 눌렀더니 어떻게 됩니까? 높음이 낮음으로 전부 다 바뀌게 됩니다. 이로써 찾기 대치 연습도 마쳤습니다. 이번 문자 스타일에서는요, 스타일도 새로 만들어 봤지만 여러 가지 응용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 줄 문자 같은 경우는 이 칸 안에 중간 중심에 찍어서 바로 중앙에다 글씨를 표현할 수 있게끔 작업하는 데 주로 쓰고, 그 다음 아크 텍스트, 칸이 줄었을 때 이동하는 방법, 그 다음에 찾아서 대체하는 방법, 그리고 간격을 조정하는 텍스트, 얼라인까지 모두 연습을 마쳤습니다. 따라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다음에 또 뵐게요.